당추원에 변형된 흡성 대법은 곧 한꺼번에 수많은 생명의 기운을 흡수하는 끔찍한 기술이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생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그 자신조차 몰려드는 기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재능에 앞선 너무 빠른 기술의 습득이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주해버리고 만 것이다. 처음엔 산짐승들을 상대로 시작했다. 그가 가는 길에 만난 도적무리들에게서 기운을 빼앗으며 넘쳐나는 힘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곧 한계가 찾아왔다. 과도한 기운의 흡수는 그의 이성을 무너뜨렸고 당추원은 주화 인마에 빠져 폭주하기 시작했다. 기운을 흡수할수록 강대한 힘을 느끼며 쾌락에 빠져버렸다. 누구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즐거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살육이 너무나도 즐거워졌다. 이윽고 그가 작은 마을에 도달하여 생명을 빼앗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진룡단의 당주 장님은 모든 단원을 이끌고 당추원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을 잃은 당추원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듯 기운을 탐하며 단원들 대부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사제들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잡님은 후퇴를 명했다. 사태가 수습 불가로 치닫자 장님은 묘원로의 당주 서월랑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다. 서월랑은 제자들을 시켜 빠른 속도로 전강호의 문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묘원로에 전해지는 비기 잔영보는 그림자보다 앞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보법으로 그것을 가능케 했다. 각 문파의 당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의 근처 10걸음 내에 다가가는 순간 기가 빨려 죽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들의 회의 중에도 당추원은 마을 곳곳을 떠돌며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기가 폭주하는 그 모습은 이미 괴물에 가까웠다. 몸은 점점 폭발할 것처럼 근육이 부풀었고 피부색은 피로 가득 차듯 붉은색이었다. 머리카락은 뿜어져 나오는 사자의 갈퀴처럼 하늘을 향해 휘날렸다. 결국 당주들은 결론을 내린다. 모든 문파가 달려들어도 당추원의 흡성 대법을 막을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오래된 지혜가 필요했다. 그들은 수많은 보물과 비기를 간직한 대림사를 찾아갔다. 대림사의 주지 무용은 단 하나뿐인 고대의 비야. 금납의 후안을 꺼내 보였다. 이 약을 먹으면 온몸이 철로 변하여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단 만일 실패한다면 다시는 방법이 없을 터였다. 이에 12문파는 총력을 다해 당추원에게 이 약을 먹이기로 한다. 사열곡의 당주 주원비는 말했다. 사열곡의 비기 한빙신공으로 모든 제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그의 흡성 기운을 억누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접근하여 약을 먹입시다. 아마도 모든 문파의 기운이 피할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당추원의 기운은 이미 여러 생명들을 먹어치웠다. 사열곡 제자들만의 기운으로는 그의 기운을 오래 억누르지 못한다.
12문파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기운을 사열국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당추원의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틈에 12문파의 당주들이 몸을 던졌다. 당추원의 기가 억눌렸을 뿐 그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었다. 격렬한 난투 끝에 당주들은 당추원의 사지를 붙들었고, 때마침 장님은 용의 발톱처럼 당추원의 목을 움켜쥐었다. 입이 벌어지는 순간 서월랑이 재빠르게 금납의 후안을 집어넣었다. 장님은 곧바로 턱을 가격해 입을 닫게 하고 목을 쳐내어 약을 억지로 삼키게 했다. 분노한 당추원은 더욱 폭발적인 기운을 터뜨렸고, 그 충격에 모든 문파 사람들은 사방으로 날아가 쓰러졌다. 모두가 내상으로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쓰러진 이들의 눈앞에서 당추원의 몸은 점차 철로 굳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 안에 축적된 엄청난 기운이 반발하며 이내 빠르게 재생을 시도했다. 이대로라면 부활은 시간 문제였다. 주원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기 십열 냉파참을 펼쳤다. 십열 냉파참은 냉기를 검에 실어 얼음과 같은 검을 사방으로 발산하는 날카로운 기술이다. 그 검술은 당추원의 몸을 산산이 부수어 여러 개의 철덩어리로 흩어놓았다. 곧 사열국 제자들이 달려들어 냉기로 감싸 얼려 봉인하는 빈결봉을 사용해 그의 신체 조각들을 얼음의 형태로 봉인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숨어서 계속 지켜보던 현무단의 자객들은 몰래 틈을 타 덩어리 하나를 훔쳐 달아났다. 그들이 손에 넣은 조각은 심장이었다. 하지만 내상이 심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12문파는 그들을 추격할 여력조차 없었다. 비록 조각들은 얼음 속에 봉인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꿈틀거리며 철과 살이 번갈아가며 재생을 시도하고 있었다. 결국 12문파 당주들은 조각들을 하나씩 나누어 맞기로 약속했다. 조각들이 다시 모인다면 당추원이 부활할지도 모르기에 각 문파가 책임을 지고 지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조각들은 이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힘을 갈망하는 욕망 깊은 곳을 찌르며 문파들을 현혹했다. 세월이 지나 차기 당주들로 교체되었을 때 해수방이 처음으로 조각의 유혹에 무너졌다. 그들은 당추원의 조각으로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다. 다른 문파들도 이를 본떠 이름난 대장장이들을 찾아가 조각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조각의 유혹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커다란 목걸이를 한 정체불명의 노인의 이상한 소문 때문이었다. 당추원의 조각으로 무기를 만들면 그의 내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문파의 초기 당주들은 이미 속세를 벗어나 은둔하고 있었고, 그의 수제자들이 새로운 당주가 되었지만 혈기방장하여 지혜롭지 못하였다. 이를 이용한 정체불명의 노인이 그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무기들이 완성되자 노인은 또 다른 소문을 퍼뜨린다. 당추원의 기운으로 만든 무기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불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강호뿐만 아니라 홍미나라는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도 전해질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견한 자가 있었으니 현무단의 2대 당주 통달이었다. 해지는 당주에 오르면서 통달이라는 이름으로 현무단을 이끌고 있었다. 통달은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당추원의 심장을 들고 전설의 대장장이 금조를 찾아간다. 금조는 강호에서 여러 이름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 뛰어난 대장장이 중 하나였다. 자신의 무기들이 피의 도구가 되는 것에 지쳐 속세를 등지고 은둔한 상태였다. 숨어 지내는 그를 찾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지닌 현무단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통달은 자신이 꿈에서 본 것들을 모두 금조에게 말했다. 통달의 간절한 청을 듣고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만든 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금조는 숨겨왔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부 청운철 꺼내들었다. 청운철은 먼 옛날 금조의 조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푸른빛의 쇳덩이를 발견하고 신비한 기운을 느껴 대대손손 가부로 내려온 금속이었다.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던 화로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숯불이 붉게 타오르는 화로 앞에서 그는 손끝이 갈라지고 몸이 탈진해도 멈추지 않았다. 철이 식기 전에 두드리고 다시 달구고 거듭 접어내며 청운철과 심장의 조각을 억겁처럼 맞부딪히게 했다. 망치질이 1000번을 넘어가자 쇳소리는 점점 울림이 깊어졌고 10,000번에 이르자 마침내 금조 자신조차 두려워할 만큼 묘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수염은 불길에 그을려 수처럼 검게 변했고 눈빛은 새벽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일생일대의 마지막 작품을 혼신을 다해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완성된 검은 인간의 손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빌려준 신병 같았다. 그리하여 당추원의 심장 조각과 청운철을 합쳐 만들어진 검, 이름하여 일단. 무엇이든 끊을 수 있는 궁극의 검이었다. 일단의 날은 그야말로 명검이었다. 푸른 빛이 서린 칼날은 흐르는 공기마저 베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조와 통달은 함께 일단을 세상에 숨겼고 그 위치를 아는 자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목걸이를 한 노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또다시 소문을 퍼뜨렸다. 이번에는 일단의 존재였다. 검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힘을 갈망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일단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또 다른 소문이 무림을 뒤흔든다. 행방이 묘연했던 일단이 백의 나라의 한 사내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었다. 그것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